은희는 남편 병구가 떠난 지 2년째 되는 날을 맞아 아침을 평소처럼 조용히 보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4층에 자리 잡은 그녀의 집은 햇살이 잘 들었지만 생기가 없었다. 35년을 함께한 결혼 생활은 병구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끝났다. 그날 병원에서 의사가 최선을 다했지만이라고 말했을 때 은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 후로 집은 텅 빈 껍데기처럼 변했다.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던 주전자 소리, 저녁이면 TV를 틀어놓고 이 드라마 뭐야? 라며 투덜대던 병구의 목소리가 사라졌다. 은희는 매일 아침 식탁에 혼자 앉아 차를 마셨다. 찻잔에서 올라오는 김이 그녀의 유일한 동무였다. 딸은 결혼해 인천에 살고 아들은 캐나다에서 일하며 바빠 1년에 한 번 오기도 힘들었다. 손주들 사진이 붙은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은희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금세 사라졌다. 이제 나 혼자구나라는 생각이 자꾸만 머리를 채웠다. 그녀는 병구가 좋아하던 된장국을 끓이다가도 혼자 먹을 이유가 없어 반찬만 꺼내 밥을 먹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이었다. 은희는 아침 설거지를 마치고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다. 광고지 사이에 얇은 소식지가 눈에 띄었다. 동네 도서관 소식지였다. 그녀는 별 생각 없이 페이지를 넘기다 한 줄에 시선이 멈췄다. 독서 동호회 회원 모집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도서관 2층 회의실. 은희는 책을 좋아했다. 젊었을 땐 소설을 읽으며 밤을 새우곤 했지만 병구와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며 책은 뒷전이 됐다. 병구는 책 읽어서 뭐해? TV가 더 재밌지라며 놀리곤 했다. 소식지를 손에 든 채 은희는 거실로 돌아왔다. 낡은 소파에 앉아 종이를 다시 읽었다. 독서 동호회라 그녀는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다. 병구가 떠난 뒤로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드물었다. 가끔 마트에 가거나 딸이 오면 같이 외식하는 정도였다. 나가볼까 마음이 살짝 흔들렸다. 병구가 살아 있었다면 뭐하러 나가? 집에서 쉬지라고 했을 테지만 이제는 그를 설득할 필요가 없었다. 은희는 서랍에서 연필을 꺼내 신청서에 이름을 적었다. 김은희 62세 글씨를 쓰다 보니 손이 떨렸다. 목요일 오후 은희는 옷장 깊숙이 넣어둔 외투를 꺼냈다. 병구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 코트가 아니라 딸이 선물해준 연한 베이지색 재킷이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고 오래된 립스틱을 살짝 발랐다. 이 나이에 뭐하러 스스로를 타박했지만 거울 속 자신을 보니 나쁘지 않았다. 도서관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가을 바람이 차가웠지만 은희는 천천히 걸으며 낙엽을 밟았다. 도서관에 도착했을 때 2층 회의실엔 이미 몇 명이 모여 있었다. 나이 든 여성 몇 명과 남성 두어 명이 둥근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은희는 조용히 문을 열고 구석 자리에 앉았다. 낯선 얼굴들 사이에서 그녀는 어색하게 손을 모았다. 동호회 리더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책을 나눠주며 말했다. 오늘은 이 소설 읽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처음 오신 분들도 편하게 참여해 주세요. 은희는 책을 받아 표지를 봤다. 가을밤의 이야기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페이지를 넘기려던 찰나 옆자리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다. 처음 오셨나 봐요. 은희가 고개를 돌리자 단정한 회색 셔츠를 입은 남자가 미소 짓고 있었다. 머리가 희끗했고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부드러웠다. 그는 손을 내밀며 말했다. 저는 강민수예요. 여기 자주 와요. 은희는 어색하게 손을 내밀며 대답했다. 김은희예요. 그냥 시간 좀 보내려고 왔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그래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여기 오면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은희는 그의 말에 살짝 미소 지었다. 대화는 짧았지만 민수의 목소리에 묘한 따뜻함이 있었다. 동호회가 시작되고 사람들은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은희는 조용히 듣기만 했지만 문득 민수가 옆에서 책을 넘기는 소리가 신기하게 들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생각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말을 했네. 텅 빈 집이 조금 덜 외로워 보였다. 독서 동호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열렸다.
은희는 첫날의 어색함을 뒤로하고 두 번째 모임에도 나갔다. 도서관 2층 회의실은 낯익은 얼굴들로 채워졌고 그녀는 자연스럽게 민수가 앉아있던 테이블로 향했다. 민수는 은희를 보자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은희 씨 또 오셨네요. 잘 됐어요. 은희는 살짝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네, 지난번에 재밌어서요. 그녀는 책을 펴며 덧붙였다. 집에만 있으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날의 주제는 바닷가의 집이라는 소설이었다. 동호회 리더가 이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나요? 라고 묻자 사람들이 저마다 의견을 냈다. 은희는 조용히 듣기만 했다. 그녀는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 병구가 살아있을 때도 집에서 말이 많지 않았던 터라 낯선 사람들 앞에서 입을 여는 게 어색했다. 그러다 민수가 손을 들었다. 저는 주인공이 바닷가에서 혼자 걷는 장면이 좋았어요. 외로우면서도 자유로운 느낌이랄까. 아내가 떠난 뒤 저도 그런 기분을 자주 느꼈거든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은희는 문득 가슴이 찡했다. 그녀도 병구가 떠난 뒤 혼자 공원을 걷곤 했다. 민수의 말이 끝나자 은희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뗐다. 저도 그 장면 좋아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런 느낌이 익숙해지더라고요. 민수가 고개를 돌려 은희를 봤다. 은희 씨도 그런가 봐요. 우리 비슷하네요. 그의 눈빛이 따뜻했다. 은희는 얼굴이 살짝 뜨거워져 책으로 시선을 돌렸다. 모임이 끝난 뒤 민수가 은희에게 다가왔다. 은희 씨 집에 가서 뭐 하세요? 은희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그냥 TV 보거나 뜨개질해요. 별거 없죠. 그녀는 병구가 떠난 뒤로 뜨개질을 다시 시작했다. 손주들 목도리를 뜨며 시간을 보냈지만 완성된 목도리를 볼 때마다 허전함이 밀려왔다.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저도 비슷해요. 책 읽거나 산책하고. 근데 요즘은 여기 오는 게 제일 낫더라고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 덧붙였다. 혹시 시간 되면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도서관 앞에 괜찮은 데 있어요. 은희는 순간 당황했다. 병구가 떠난 뒤로 누군가와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건 처음이었다. 나 같은 할머니랑 뭐 하러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민수의 눈빛이 진지해 보였다. 그녀는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근데 제가 커피 잘 못 마셔서 차로 할게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차로 하죠. 저도 요즘 카페인 줄였어요. 도서관 앞 카페는 작고 아늑했다.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주문했다. 은희는 유자차를, 민수는 캐모마일 차를 골랐다. 차가 나오자 민수가 먼저 입을 뗐다. 저는 아내가 아플 때 책 읽어주곤 했어요. 목소리가 좋다고 하도 졸라서 그게 제일 기억에 남네요. 은희는 조용히 듣다 대답했다. 저희 남편은 TV만 봤어요. 드라마 보면서 이건 현실적이야, 저건 터무니없어라며 혼자 평론했죠. 그녀는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근데 그 소리가 없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 빈자리가 제일 힘들죠. 저는 아내가 떠난 뒤로 라디오 켜놓고 자요. 소리가 없으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은희는 그의 말에 공감했다. 그녀도 밤이면 TV를 켜놓고 잤다. 병구의 코 고는 소리가 없어진 침실은 너무 적막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하다 민수가 물었다. 은희 씨는 남편분이랑 결혼 생활 어땠어요? 은희는 찻잔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평범했어요. 싸우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병구가 아프니까 더 소중해지더라고요. 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저도 그래요. 아내가 아프기 전엔 몰랐던 게 많았어요. 대화는 1시간 넘게 이어졌다. 은희는 민수의 부드러운 말투와 진심 어린 태도에 점점 마음이 편해졌다. 카페를 나올 때 민수가 말했다. 오늘 재밌었어요. 다음 주에도 같이 차 마셔요. 혼자 있으면 자꾸 우울해지니까 은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러죠. 저도 좋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희는 가을 햇살 아래 낙엽을 밟았다.
민수와의 대화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고 그게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다. 하지만 집에 들어서며 병구의 사진이 놓인 거실을 보자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다. 병구야, 나 오늘 좀 웃었어. 괜찮은 거지? 사진 속 병구는 말이 없었지만 은희는 문득 그의 투덜거림이 그리웠다.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 가져온 따뜻함과 고인에 대한 미안함이 그녀의 마음에서 조용히 엇갈렸다. 독서 동호회가 열리는 목요일은 어느새 은희의 일주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되었다. 몇 달이 지나면서 그녀는 민수와 자연스럽게 옆자리를 나누게 됐다. 민수는 늘 먼저 와서 은희의 자리를 맡아놓고 책을 펴며 오늘은 좀 어려운 소설이에요 라며 농담을 건넸다. 은희는 처음엔 말없이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꺼내곤 했다. 이 장면은 좀 슬프네요 라거나 주인공이 저 같아요 같은 짧은 말들이었다. 민수는 언제나 그녀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은희 씨 생각이 맞아요 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동호회 외에도 자주 만났다. 도서관 근처 공원을 같이 걷거나 주말이면 동네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민수는 은희가 웃을 때마다 웃는 모습이 예쁘세요 라며 부드럽게 농담을 던졌다. 처음엔 어색했던 그 말이 점차 따뜻하게 들렸다. 어느 날 공원을 걷던 중 민수가 주머니에서 작은 꽃다발을 꺼내 건넸다. 공원에서 따온 거예요. 그냥 주고 싶어서. 꽃은 작고 소박했지만 은희는 받아들며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고마워요. 오랜만에 이런 거 받아보네요. 그녀는 꽃잎을 만지며 조용히 말했다. 병구가 살아있을 때도 이런 선물을 받은 적은 드물었다. 민수는 미소 지으며 앞으로 자주 주고 싶네요 라고 대답했다. 그날 밤 은희는 거실에 앉아 병구의 사진을 바라봤다. 민수가 준 꽃다발은 식탁 위 유리병에 꽂혀 있었다. 불을 켜지 않은 방 안에서 사진 속 병구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다. 병구야, 나 요즘 좀 이상해.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민수 씨 만나면 마음이 편해져. 웃을 때도 많아졌고 그러다 문득 병구와의 기억이 떠올랐다. 결혼 30주년 기념일에 병구가 뭐 먹고 싶어? 라며 퉁명스럽게 물었던 날 은희는 그냥 집에서 먹자라고 대답했었다. 화려한 선물은 없었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다. 은희는 사진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너한테 미안한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외로웠던 걸까? 눈물이 살짝 고였다. 병구가 떠난 뒤로 그녀는 혼자라도 잘 살아보려 했다. 아침마다 차를 끓이고 손주들 목도리를 뜨며 시간을 채웠다. 하지만 민수를 만나며 마음 한구석에서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건 따뜻했지만 동시에 무거웠다. 병구와의 35년이 그녀의 전부였던 시절을 배신하는 기분이 들었다. 며칠 뒤 공원에서 만난 민수에게 은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수 씨는 아내 생각나면 어때요? 민수는 잠시 낙엽을 바라보다 대답했다. 가끔 미안해요. 내가 더 잘해줄 걸 그랬나 싶고. 근데 아내가 살아있다면 나더러 행복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진심이 묻어났다. 은희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병구도 그랬을까? 나도 잘 모르겠어요 라며 그녀는 손을 내려다봤다. 마음이 자꾸 흔들려요. 민수는 은희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거칠었다. 그럼 같이 흔들려 봐요. 우리 나이에 무슨 큰 잘못이겠어요. 그는 부드럽게 웃었다. 은희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낯설면서도 위안이 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가을 하늘은 맑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흐렸다. 병구에 대한 미안함과 민수와의 시간이 얽히며 은희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가을이 깊어지며 공원의 나뭇잎은 점점 더 붉게 물들었다. 은희와 민수는 어느 오후 독서 동호회 모임이 끝난 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민수가 근처 카페에서 사온 따뜻한 유자차 2잔을 테이블에 놓았다. 날이 쌀쌀해서 따뜻한 걸로 했어요라며 그는 은희에게 잔을 건넸다. 은희는 손으로 잔을 감싸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요즘 차 마시는 게 좋아졌어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저 때문인가요? 은희는 살짝 얼굴이 붉어졌지만 농담처럼 대답했다. 조금은요. 두 사람은 한동안 낙엽이 흩날리는 풍경을 바라봤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사이엔 따뜻한 공기가 흘렀다. 민수가 먼저 입을 뗐다. 은희 씨, 나 요즘 당신 생각 많이 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은희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으며 그를 쳐다봤다. 저랑 같이 있으면 행복해져요.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는데 당신 보면 마음이 편해요. 은희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민수의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녀도 민수와 함께할 때면 오랜만에 웃음이 나왔고 집에 돌아와도 텅 빈 느낌이 덜했다. 하지만 그 따뜻함 뒤엔 늘 병구의 그림자가 따라왔다. 저도 그래요라며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근데 자꾸 병구 생각이 나서 마음이 무거워요. 민수는 은희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나도 아내 생각나요. 가끔은 내가 이러는 게 잘못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은희 씨, 우리도 행복할 자격 있잖아요. 지난 세월 잘 살아왔는데 이제라도 우리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은희를 향해 있었다. 은희는 그 말에 가슴이 찡했다. 병구가 떠난 뒤로 그녀는 자신을 잊고 살았다. 손주들, 자식들, 집안일을 챙기며 빈자리를 채우려 했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돌보지 않았다. 민수 씨 말이 맞아요. 은희는 손을 뗄 생각 없이 민수의 손을 마주 잡았다. 저도 행복하고 싶어요. 근데 병구한테 미안해서 자꾸 망설였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알아요. 근데 아내가 날 봤다면 민수야, 너까지 우울하게 살지 말고 웃어라고 했을 거예요. 병구 씨도 은희 씨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은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 병구의 얼굴이 떠올랐다. 퉁명스럽지만 다정했던 남편. 결혼기념일에 뭐 먹고 싶어? 라고 묻던 그 목소리. 문득 병구가 살아있었다면 너까지 혼자 외롭게 지내면 뭐해? 라고 투덜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눈을 뜨고 민수를 바라봤다.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병구가 저를 좋아했던 만큼 행복하길 바랐을 거예요. 민수가 미소 지었다. 그럼 우리 같이 걸어볼까요? 천천히 서로 기대면서 은희는 한참을 그의 눈을 바라보다 대답했다. 좋아요. 나도 그러고 싶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벤치에서 일어났다. 낙엽이 쌓인 길을 천천히 걸으며 은희는 오랜만에 가슴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 민수가 말했다. 앞으로 꽃도 자주 줄게요. 은희 씨 웃는 거 보면 좋으니까 은희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나도 민수 씨 좋아하는 차 챙겨요. 그날 밤 은희는 집에 돌아와 병구의 사진 앞에 섰다. 식탁엔 민수가 준 꽃다발이 여전히 놓여 있었다. 병구야, 나 다시 사랑해 보려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너도 이해해 줄 거지? 나 혼자 남아서 외롭지 않게 민수 씨랑 같이 걸어보려고 해. 사진 속 병구는 말이 없었지만 은희는 그의 미소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고인에 대한 미안함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새로운 행복을 향한 마음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다음 날 은희는 민수와 공원에서 다시 만났다. 손을 잡고 걷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낙엽 위에 길게 드리워졌다. 60대라는 나이에 다시 시작된 사랑은 조용했지만 그만큼 깊었다.